그 사람들이 네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쫄지 말라고. 쫄지 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공간은 여기 충무로로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다 같이 쓰는 그런 공간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구하게 돼서 여기로 왔고요. 50년 넘은 엄청 오래된 구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페인트 칠을 다 했고요. 이런 가구들도 직접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바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바 겸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뭔가 창고 겸 바 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이 테이블도 직접 만든 건데 제 동생이 제품 디자이너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공간에 왔는데 공간이 많이 크지는 않는데 인터뷰를 할 만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약간 2명도 앉을 수 있고 또 더 많이도 앉을 수 있고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뭔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약간 더 좀 이 공간에 어울리는 걸로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간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를 재단을 맡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든, 조금 자세히 보면 좀 허접하지만 약간 그런 테이블이고, 그래서 이 공간은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리고 저 책장?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공을 한동안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작품이 이건데 제일 그 목공팀에서 제일 못했어요. 제가 손에 힘이 없고. 근데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큰 걸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이게 약간 재활용하는 그런 그 목재들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여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 책들 그런 거를 전시해 놓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여기는 이제 스페인이고 여기는 모로코, 이건 산티아고 때 찍은 사진들, 그냥 그런 것들 붙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일하기도 하고 뭐 영상 찍을 때 이쪽에서 찍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오늘도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냥 돕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뭐 일도 하고 촬영도 하고 미팅도 하고 뭐 책도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여기 이 소파인데요. 이 소파도 사실 저희가 올 때 예산이 많이 없어서 아는 분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자식 소파였는데 밑에 있는 그 뭐라고 하지, 팔레트? 이런 것도 구해가지고 제가 이 공간에 맞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앉으시면 굉장히 푹신하다, 편하다라고 하시고, 저희가 이 공간에서 첫 인터뷰 영상 찍을 때도 여기서 먼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공간에 왔을 때 좀 긴장하시는 분들도 이 소파에 딱 일단 앉혀놓으면 약간 긴장을 푸시고 좀 마음을 좀 놓으시고 약간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소파가 이 공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에디터로 일을 시작해서 지금도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유튜버, 그리고 요즘에 또 팟캐스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터기도 하고, 또 이제 900km라는 이름으로 또 사업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뭐 일반적인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요즘에는 약간 스토리 파인더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요. 제 어떤 직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나 아니면 900km로 하는 일들이 뭔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다? 삶의 선택지가 있다? 라는 어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양한 제가 그냥 가진 기술들, 재능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길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토리 파인더 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언제 바뀔 수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제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서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뭐 종종 받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좀 힘들었죠. 어쨌든 회사는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그런데 그 규칙이 뭐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많고, 그리고 뭐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랑 맞지 않는 사람도 항상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특히 저는 약간 상사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건데, 일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약간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강압적인 부분이 많고, 좀 모든 걸 본인의 방식에 맞춰야 한다든지. 근데 일로서는 근데 저는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뭐 예를 들어 너 말투가 별로야, 아니면 뭐 옷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뭐 이런다든지, 무슨 가방 그런 거 메고 다니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모든 것에 관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좀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일도 저는 그때 뭐 주니어 시절엔 당연히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지적을 당하니까 뭐 매사에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고, 원래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내 목소리가 막 사라지는 느낌? 약간 그런 거를 점점점 느껴서, 거의 막바지 갔을 때는 진짜 나는 여기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저만 느꼈던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비슷하게 느꼈던 거니까 분명히 회사 분위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시작했던, 되게 즐겁게 신나게 시작했던 일도 나중에는 막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전혀 다른 일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걸 계속 경험하면서 약간 되게 소모된다는 느낌? 막 그런 것도 많이 느꼈었고, 분명히 난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환경이 내 꿈을 갉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 일마저 싫어지게 만드는구나. 그거 너무 슬픈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식을 안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그 길을 저희의 결혼식장으로 삼고, 저희는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을 저희의 결혼 행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결혼식 대신에. 그렇게 42일간 걷고 왔는데, 그거를 사실 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나서도 실행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바로 했던 건 아니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회사도 계속 다녀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2년 후에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았어요. 그걸 한다는 걸. 그 당시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2016년에 2016년이었고 그때만 해도 막 새로운 결혼이라는 게 막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을 요즘에는 아예 안 한다든지 뭐 자기 뭔가 개성 있게 어울리는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게 흔한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결혼식 나도 뭐 특별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 쉽지 않아 그냥 해봐야 아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식장을 잡으면 청첩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이때 결혼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결혼식 준비를 막 웨딩드레스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등산복 사고 맞는 등산화 막 맞추고 막 가방 사고 막 뭐 그 뭐라고 하지? 저기 성곽길 걷기, 막 올레길 걷기 막 이런 연습하고 막 이런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끼리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 걸으면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걸어보셔서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고 그냥 걷는 게 너무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지금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데 다 걷고 나서 느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였냐면 뭔가 같이 걷는데 같이 걸어도 어쨌든 내 짐은 내가 지고 내 발걸음을 내가 걸어야만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진짜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걷고 나니까 뭔들 못하겠나? 약간 이런 생각도 그냥 들기도 하고 그런 게 몸에 약간 새겨진다는 느낌?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몸으로 경험한 것은 그걸 경험하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거에 한 상징적인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경험한 게 저한테는 많은 걸 달라지게 했고 저의 뭐 인생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도 달라졌지만 실제로 제 주변의 환경들도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뭔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사실 가기 전까지 아무 계획이 없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둘 다 갔는데 뭐 다시 회사를 갈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 그 전처럼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그래서 책으로 쓰기로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독립출판으로 내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두던지 제가 이제 독립출판이다 보니까 북마켓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직접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읽었는데 너무 이런 걸 먼저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막 용기를 얻었다. 이걸 보고 나도 용기를 얻어서 다른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하고 굉장히 막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사람들이 진짜 우리처럼 이런 다른 길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만 뭐 특별하고 이상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사실은 조금은 나에게 맞는 뭔가 나다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구나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저도 막 위안을 많이 얻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새로운 뭔가 조금 다른 길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네.
제가 느끼기에 잘 됐다라는 기준이 저는 뭔가 돈의 기준보다는 뭔가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구독자를 가졌을 때부터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채널처럼 작은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되게 가치가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수치로서만 평가를 하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이거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 사람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간간히 댓글을 달아주셨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마시면서 저는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던 거였고, 그렇게 꾸준히 정말 끈질기게 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이야기를 해 나갔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서는 사실 일관적이진 않았을 수 있어요. 뭐 결혼 얘기했다가 먹고 사는 얘기했다가 무슨 요리 갑자기 비건 얘기했다가 막 이러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 그게 같은 얘기였거든요. 다 삶에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마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사람에게 많지는 않아도 작게라도 이게 그 뭐라고 하지, 인식이 된다면 그것도 결국엔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브랜딩이 되어간 과정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부터 막 전략적으로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한때는 막 영향력을 나도 갖고 싶다, 큰 영향력을 갖고 싶다, 그러려면은 뭐 팔로우 수가 더 많아야 되고 구독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작은 범위의 사람들, 더 좁은 타겟에게도 좀 더 뾰족하고 강하게 인식이 된다면 그것도 브랜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작동을 해서 지금은 그걸로 어쩌다 보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막 팔로워가 많지 않은데도 신기하게 저희는 진짜 막 10,000명도 안 되고 막 3,000명도 안 됐을 때부터 협업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팔로우 수보다는 진정성과 어떤 거기에 담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행복도에 있어서 그 과거의 나보다는 지금 행복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바뀌어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을 내가 내 손으로 바꾸었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회사라는 어떤 환경, 그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 속에서 좀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약간 저는 막 그 다른 남들이 막 원하는 어떤 그런 성공 이런 걸 꿈꾸지도 않았고, 약간 남들이 좋다는 뭐 이거 좋대라고 하는 거에 별 관심도 없었고, 막 그래서 좀 쟤는 좀 다른 생각하는 애? 약간 항상 딴 생각하는 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의 세상에서 지금의 내가 만든 이 환경에서는 내가 뭐든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터뷰도 막 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다 보니까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겠는데?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게 확 열리고 세상이 커졌다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행복도가 확 올라간
좋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막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막 고민이 되는 일들도 많고 큰 그런 사건도 앞두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지금 이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든 이런 환경 덕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그때 내가 되게 못났다, 왜 그 시간을 버텼지? 막 이런 생각 가끔 했는데, 지금은 좀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들이 네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쫄지 말라고 쫄지 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다른 길이 보이니까 너무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인터뷰 인생이 정말 10년이 넘었거든요. 인터뷰를 한 인생이. 요즘사 전에도 잡지 일을 하면서도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인터뷰라는 게 좋은 이유가 그 사람의 0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막 땅굴 파고 들어갔던 그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어떤 사람도 사실은 그 어두컴컴한 곳에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거는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명확하다. 누구나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마 곧 그 먹구름이 걷힐 거고, 작은 어떤 빛을 보게 된다면 그 빛을 따라서 얼른 걸어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약간 자기가 꿈꾸는 어떤 게 있다면은, 그리고 이거 해볼까라는 어떤 마음의 작은 빗줄기가 보인다면은 그냥 그것만 붙잡고 한번 나와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그게 정말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뭐지? 그걸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계속 상기시키고, 힘들 때마다 근데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그걸 계속 다시 떠올리고, 그때 적어놨던 거 다시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일단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깥에 있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그게 좀 더 나의 이유보다 더 크면 사실 그만두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그만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으면, 어떤 막 흔들리는 순간이 오고 힘든 순간이 와도 잠깐 멈춰 있을지언정 그게 그만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라도 계속 갈 수 있다? 그 힘은 결국 나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유가 있을 때.